토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이 들어와 근대 문화가 빠르게 퍼진 곳이 바로 광주 양림동입니다. 지식인들이 모이면서 문화예술도 함께 꽃피웠는데요. 이런 역사를 지닌 양림동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탈바꿈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 안에 예술 작품이 놓였습니다. 파란 물이 담긴 각기 다른 수십 개의 유리병. 그곳에서 시작된 실이 커다란 원의 한 가운데로 모였다가 다시 반대편 유리병들로 퍼져나갑니다. 실은 이어짐을, 이렇게 이어진 인연은 더 진한 푸른빛, 더 강한 힘을 띠게 됩니다. 지난 2021년에 처음 개최된 양림 골목 비엔날레가 올해 제2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마을 골목골목을 다니며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빈집과 빈 상점 등 7곳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설치 미술과 회화, 미디어 아트 등 지역 작가 15명의 작품 약 30점을 전시했습니다. 양림동은 사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젊은 작가들도 많고 해서 아무튼 광주에서는 최고로 볼거리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개인 작업실 등 작가들의 공간 11곳도 공개해 예술 활동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작가들의 작업실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뭔가 그 작가의 하나의 세계, 그 세계를 보는 거하고 또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작가들의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자생적 행사로 지역 예술인들이 주관한 양림골목 비엔날레는 국제 현대미술 전시회인 광주 비엔날레와 함께 열리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요. 비엔날레가 국제적인 미술 행사라면 양림 골목 비엔날레는 그 국제적인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지역사회의 어떤 호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양림 골목 비엔날레는 양림동 미술관 거리 일대에서 오는 6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치평교 인근 광주천에서 붕어 등 어류 2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오늘 오전 7시쯤 광주시에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됐고 관계기관과 함께 물고기 사체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물고기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천수 표본 검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광주경찰청의 총경급 간부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어제 경찰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간부는 현재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간부가 식사 자리에서 함께 있던 여성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여자고등학교가 오늘 광주여고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와 기념사, 축하 공연 등의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여고는 1923년에 설립된 이후 올해 초까지 졸업생 3만 5천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4일까지 농업경영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의 신청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농산물 마케팅과 작목별 재배 기술 등 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경영 진단과 분석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농가별로 5회 이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우회전 차량 사고 위험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광산구 광송도로 입구 교차로와 상무대로 영광통 사거리, 북구 어린이교통공원과 중해공원 부근, 서구 극락초교 부근 등 5곳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6월까지 지역 아동센터 304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센터 이용 아동의 출결 사항과 종사자 복무 내역 등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교육과
돌봄, 무료 급식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운영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